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정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야.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기타를 잘 쳤고 저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민정 씨, 목소리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기타 연주도 정말 멋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너희 둘 보면 진짜 잘 어울린다. 부부의 연을 타고났나 봐.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언제나 평온할 수만은 없나 봅니다. 결혼 생활에도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성격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보다 목소리가 컸고 모든 결정을 혼자 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늘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정아, 넌 시집 와서 복 받았어.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찾기 힘들어. 내가 운이 좋은 거야. 그 말에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그 웃음 뒤로는 묘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늘 제가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말이죠. 결혼 10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 말 중에 이상한 거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가끔 내가 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하시잖아. 그래요? 그냥 농담 아닐까요? 그럴까 근데 가끔 진담 같기도 하고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나 진짜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건 아닐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농담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하는 소리지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책상을 닦다가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출생증명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윤태호 출생증명서,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항목에 적힌 이름이 윤 씨가 아니었습니다. 김성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시댁은 대대로 윤 씨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이름이 김 씨일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김성훈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김성훈과 함께.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건 곧 남편이 제 이복 동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남편, 사랑했던 남편, 그 사람이 제 동생이라니. 이럴 수가 없어.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이 창백한데 남편이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정말 이상해.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 그래, 뭔데? 아빠가 예전에 윤 씨 집안 사람이랑 아는 사이였어?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묻니? 남편 출생증명서에 아빠 이름이 있었어.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제발 진실을 말해줘. 나 미칠 것 같아.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무슨 말이야, 엄마?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유혹했어. 뭐라고? 잠깐이었어. 정말 잠깐. 하지만 그때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어.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윤태호였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왜 남편이 시아버지를 안 닮았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엄마, 그럼 난 어떻게? 민정아,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동생이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틀째 밥도 안 먹잖아.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뭔데? 남편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방에서 출생증명서 본 적 있어요? 출생증명서? 아니, 왜? 거기에 당신 아버지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김성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셨대요.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 확인했어요. 남편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네.
우리는 피로 맺어진 사이예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15년 동안 함께 산 게 모든 게 잘못된 거였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어딘가로. 언제 돌아올 건데요?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남편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민정아, 태호 어디 갔어? 모릅니다.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고? 네,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왜 내 아들을 내보낸 거야? 제가 내보낸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내보낸 거예요. 시어머니는 멈칫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출생증명서 봤어요. 남편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민정아, 그게 왜 문제냐고요? 저희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외로웠어. 그 외로움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요. 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남편은 나를 무시했고 시댁에서는 하녀처럼 부렸어.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때 내 아버지가 유일하게 나한테 잘해줬어. 그게 다야. 그 한순간의 실수가 우리 인생을 다 부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여위셨습니다. 민정아 왔구나. 네, 어머님. 앉아라.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요? 모든 게 내 죄야. 하지만 너희 둘은 죄인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했잖아. 그게 진짜였잖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죄였어요. 민정아, 어머님,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없어요. 피는 속일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욕심을 부렸어.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어. 이제 다 끝났어요. 민정아, 제발 행복해라. 다시 시작해.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강한 아이야.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집,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돕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며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린 사랑했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어.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해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운명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 위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그래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요. 언젠가는 이 아픔도 잊혀질 거라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민정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